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다 별일을 겪고 사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별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만나게 된 게 특이하게도 저희 엄마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신랑이 그 목욕탕의 손님이었고 엄마는 목욕하러 들어가는 신랑을 보고는 여자친구가 없으면 여자 소개 한번 받아보라며 딸인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웃긴 게 신랑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대화 전개인데 그걸 또 알겠다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목욕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엄마가 목욕탕에서 잠시 카운터 좀 봐달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신랑은 나가면서 저를 봤었겠죠. 그날 저녁 엄마가 신랑에게 나갈 때 카운터에 있는 애 봤냐고. 본인 딸인데 오늘 갑자기 나온 거라 화장도 안 하고 그랬긴 한데 정말 괜찮다며 저를 소개시켜줬고, 신랑도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자리 같은 소개팅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서도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둘 다 웃기고 가벼운 마음이 컸습니다. 신랑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너무 유쾌해서 따님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바로 사귄다거나 어떠한 뒷만남을 계획해 두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만나보니 어떻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을 마시러 부엌을 가는 동안에도 곁에 붙어서 쫑알쫑알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마음에 걸린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 네 앞길이 편하다고 장군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에 재미로 점을 보러 다니다가 친구의 언니가 신내림을 받게 된 이후로 그 점집에서만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흔히들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발이 좋아서 잘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하는 게 잘 맞기도 하고, 당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무슨 강에 가서 옷도 태우고 제사 같은 것도 지내면서 엄마가 기운을 차리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 그 점집에서 대충 점지를 해준 남자인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크게 캐묻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조금은 꺼려지기 시작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괜히 마주칠까봐 목욕탕 일도 별로 안 돕고 목욕탕 근처에도 안 다녔는데 다른 동네 카페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만나기로 한 친구가 일이 있다고 한두 시간 늦는다고 해서 혼자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만나서 저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주말에 혼자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도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밥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지는 해를 바라보니 분위기 때문인지 전에는 괜스레 멀리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가 오게 되면서 그 사람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했더니 엄마가 점을 보고 온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그리고 점집에서 점지해준 거면 사주도 안 봐도 잘 맞는 사람 아니냐고 저한테 너무 경계하지 말고 잘 만나보라고 해서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번 만남의 약속도 잡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점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서 연락을 피했다고 사과도 했어요. 그 사람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럼 저희는 인연은 맞나봐요? 하며 가볍게 맞장구를 쳐줘서 나중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사람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제 앞날은 꽃길만 남았다며 좋아하셨고, 정말 엄마의 말처럼 제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랑을 소개받을 당시만 해도 일러스트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급여도 작다 보니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무렵 한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책에 제가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2년 정도를 신랑과 연애하랴 일하랴 바쁘고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역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 혼자 신랑을 키워주셨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사부인이 혼자 계신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셨고 저는 그렇다 대답을 하니 장군님이 곁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저희를 힘들게 할 거라며 집에 있는 긴 물건들을 자르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점찍 그만 다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랑이 저에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팔을 썰다가 서툰 칼질에 결국 손가락 끝을 살짝 베었어요. 그날 저녁은 밴드를 붙이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날에 엄마랑 통화 중 그냥 어제 신랑이 음식을 해준다고 하다가 베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발대발하면서 아직 집에 긴 물건들을 안 잘랐냐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신 겁니다. 긴 물건 정리를 안 하면 저희에게 큰 화가 닥칠 거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놀라서 통화를 종료해버릴 정도였어요. 이성을 잃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튼 저희 신혼집의 비밀번호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 커튼이 가로로 잘려져 있고 전선과 이불 그리고 반지꼬리에 실까지 잘려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본 게 다행이긴 하지만 손을 대기도 싫을 정도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 저희를 위해 이러는 거라며 사부인이 뱀을 정리하기 전에는 이렇게라도 해둬야 화를 피한다고 이걸로 안 되면 굿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했고 한밤중에 저와 신랑은 그 짐들을 다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기괴하게 잘려져 있는 침구와 커튼 그리고 널브러진 전선들을 보고 있으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 부적까지 써오시고 무튼 뱀과 관련된 일들은 다행히 부적 이후로는 없었는데 나중에 첫째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그래야 그 아이가 저희 집안을 살린다고 베개와 지갑에 넣는 부적을 주셨고 신랑에게는 그냥 몸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해서 지갑과 베개에 넣어뒀어요. 사실 앞전에 시어머님 뱀 사건으로 저희 부부와 엄마의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임신한 첫째 아이는 딸아이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또 난리를 부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1월생으로 뱀띠였거든요. 저는 다 우연 같은데 여자아이인데다 뱀띠라고 저희 딸을 벌레 쫓듯이 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참지 못하고 엄마와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온갖 푸른색의 물건이 쌓여있고 저희가 당황해야 하는 사이에 엄마는 무당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몸속의 음기를 양기로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국판을 집에서 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참다가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난 저희 신랑. 결국 이게 다 뭐냐고.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기 옷소매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아기 옷소매에까지 무슨 흉물스러운 부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2차로 어이가 없어서 물건 다 가져다 버리고 결국 인연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랑 사별하고 난 이후부터 귀신점을 보러 다니며 위안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점이 잘 맞은 건지 정말 우연인지 아직까지도 신랑과 잘 지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이성을 잃고 집을 부수고 손녀를 위험으로 모는 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계속 뱀이 붙어있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나 주변 친구 중에도 뱀띠나 뭐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저희 엄마가 안정을 찾으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할진 모르겠는데 지금도 휴대폰으로 저희 딸아이의 기운을 남자아이로 바꿔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네요. 점에 미쳐 사는 엄마 덕분에 제 정신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이 엄마와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도 없으니 정말 미치겠네요. 세상 부모를 버리는 인간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이혼남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경제관념을 심어주신 덕분에 알뜰하고 검소한 습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저하고 그 부분이 맞는지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외모보다는 능력을, 본인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맞는지 알아보고 만나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났어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소개로 단아하면서 조신한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범하면서도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와 얼마나 느낌이 잘 통하느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고집이 조금 센 편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전 그 점이 싫지 않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동갑이었고 어른들이 보기에 이세 걱정에 다소 나이가 걱정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반대가 없었죠. 여친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박봉이긴 해도 그만한 직업이 없으니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둘러 나를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이 친구가 넓은 평수를 원했습니다. 전 27평이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굳이 49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값을 보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의아했지만 다른 부분이 워낙 마음에 들어서 대출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각자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전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점이 걱정이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말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도 했고 전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둘이 합쳐서 50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우편물이 날아온 것을 보고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통장빚을 5천만 원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갱신하라고 은행에서 통지서가 온 것이었죠. 무슨 용도로 썼길래 이렇게 빚이 많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화를 내면서 남의 우편물을 왜 보냐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실망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일 하나로 아내는 짐을 챙겨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며칠로 데리러 갈 요량으로 며칠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뭔지 모를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집을 비운 후 침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뭔가 손잡이가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보니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이 줄줄 나오는 거였습니다. 더스트백까지 고스란히 있는 한정판 제품으로 보였고 진품이라면 가방 서너 개가 몇천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었죠. 아내와 얘기를 하면 또 싸움이 될까봐 일단은 꾹 참고 데리러 갔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었는지 처남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매형도 한잔하라는 얘기에 저도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취기가 돌았는지 이런 남자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면서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쪼잔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둥. 처음엔 호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고 옹옹 우는 겁니다. 처남은 당황해서 누나가 취한 것 같은데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 앉아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신혼인데 이러지 말자. 원하는 게 뭐냐? 직장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냐?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런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빚도 자기가 갚을 거고 뭐가 문제냐고.
당신 돈에 10원 한 장 손 안 댈 거니까 염려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아끼며 알뜰하게 살자고 달랬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서 일단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웠습니다. 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아예 사귀지도 않았을 거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살림을 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식재료가 가득했고 뭐든 쓸데없이 많이 사서 먹다 남기는 방식에 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죠. 처가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전 가사 도우미를 제 돈 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불러서 재택근무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생판남인 아주머니마저도 혀를 차면서 새댁이 많이 바쁜가 보다며 얼버무리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간 제가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전 아내와 밖에서 만나 말했어요. 사실 침대 밑에 있던 가방 내가 봤는데 모른 척 했었다. 그것 때문에 빚이 생긴 거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는 어이가 없다면서 돈 번 걸로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냐면서 목청을 돋우는 겁니다. 전 그때 결심했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젠 안 되겠다 하는 절망을 했어요. 합의하에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했습니다. 처음엔 1~2달 있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더군요. 결국 본가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각자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전 아내를 만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도 제가 해왔고 아내가 준비한 건 가정과 가구뿐이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더 생각해보자고 일단 알겠다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내용 증명이 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도 아닌 사채와 비슷한 대부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혼집으로 아내를 불러 일주일 내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얼굴에 내용 증명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민해서 그랬다며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와 부모님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생겼다고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결혼을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20주나 된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결국 다시 재결합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 정신을 차렸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지나고 저희는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어찌나 귀여운지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기뻐했죠. 출산 휴가를 3달 채운 뒤 아내는 복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부업체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셨지만 나머지 빚도 갚아야 했기에 저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니 아내의 근무지가 강원도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저희는 그쪽으로 집을 옮겼어요.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원주의 주상복합 신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아내가 피곤하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아기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겼고 전 근처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이 돼서 샐러리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라 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마침 제가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렀더니 정선이라는 2글자가 번호판에 찍힌 택시가 서 있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 보고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그 택시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곤 급출발을 하길래 전 수상쩍은 행동이 불안해서 제 차로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소름이 끼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택시가 달려 아내가 내린 곳은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카지노였거든요. 너무나 능숙하게 입장을 하는 것을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왜 아내에게 그동안 빚이 있고 돈을 버는데도 왜 자꾸 그 빚이 불어나는지 이제야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미 한번 너무 실망해서 이혼을 생각했던 터라 저는 도저히 계속해서 이 여자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증거와 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녹취를 가지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인생뿐 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는 짓을 한 아내가 너무 믿고 저주스럽더군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고 아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와 힘들었습니다. 쉽게 이혼 안 해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끈질긴 여자였고 하지만 전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혼인 파탄 사유는 아내에게 있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정말 오만 꼴을 다 보이고 바닥까지 보인 아내는 빌고 빌었지만 친권과 양육권까지도 싹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이 되었나 정말 속이 상하네요. 지나온 길이 암흑 같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행복하게 살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속으로 삭히자니 너무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6개월째 신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결혼 1년 전부터는 같이 부모님 모르게 동거를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함께 지냈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항상 말도 별로 없고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아내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모자란 것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하면서부터 아내가 일을 그만두어 취미생활도 시작하면서 지내니 하루하루가 별탈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아내가 잔뜩 긴장을 하며 굳은 얼굴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굳은 얼굴 표정을 보니 분명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니 아내가 사실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와 아내의 관계를 제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일을 치르기도 했다며 말하더군요. 10분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아내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보다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닥만 보길래 저는 그냥 집에서 나와 아파트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피다가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을 새벽 공기라 추웠을 텐데도 그땐 추운 줄도 모르고 1시간을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올라와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 때문에 업무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회사에는 몸이 좋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반차를 쓰고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서로 마주 앉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로는 1년 전쯤 저와 결혼 소식을 전한다고 회사 부서에 청첩장을 돌리던 날 같은 여직원들과 저녁을 먹기로 해 퇴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니 대부분은 집으로 가고 몇몇만 남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남성이 나오는 그런 주점에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술도 많이 마셨겠다. 시간은 늦었고 호땡돔 한 명이랑 같이 밤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미쳤는지 그렇게 나 몰래 외도를 한 게 설레이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만났는데 그때 아내가 결혼 예정이라는 걸 그 호땡놈이 알게 되어 제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해 수시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금전 요구와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지친 아내는 제게 솔직히 말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손목이랑 어깨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하며 넘어졌다고 둘러대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이나 걸리던 모습과 결혼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내가 까맣게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보같이도 내게 말하기까지 많이 힘들어했을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뒹구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 상간남부터 어떻게 조져야 할지부터 생각해보고 아내는 이 다음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가 주차장 입주차 내역에서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결혼 3개월 전부터 들어와 살았으니 올 연초부터의 기록을 봤더니 세상에나 A4 용지로 5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오전과 오후 2번을 들어온 날도 있었고 아내가 심지어 그 상간남 차량을 등록까지 해두어서 제 집 드나들듯 다녀갔더군요. 입차한 시간에 주차장 CCTV까지 조회해서 그 상간남 얼굴이 찍히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곧바로 그 상간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젊은 목소리의 남자가 받더군요. 누구누구의 남편인데 혹시 땡땡 맞냐니까 다짜고짜 바쁘다면서 문자로 하자더군요. 아내에게 이야기 다 듣고 연락하는 거니 피하지 말고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녹음비부터 챙겨갔고요. 막상 만나보니 이 상간남도 멍청한 게 바로 미안하다면서 본인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바로 인정하더군요. 그 짓거리까지 한 걸 인정하는 것까지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주먹부터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로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답을 유도하고 모조리 다 녹음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부터 싹 빼서 혹시나 여기에 그 상간남 DNA라도 남아있을까봐 비닐로 싸서 증거물로 제 차에 바로 옮겨 실었고요. 연차를 쓰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님도 이건 확실한 거라 하셔서 주거 침입 및 상간 등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상간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콩밥 먹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방금 전까지도 취하해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연락도 없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더 이상 상간남 문제로 시달릴 일도 없을 테고 저도 한동안 그놈 신세 조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내는 제가 용서해주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상간남도 상간남이지만은 아내도 시간이 갈수록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그놈과 뒹굴고 심지어 결혼식 전에 아내가 먼저 계약한 집에 먼저 들어가 살았는데 저도 아직 못 들어간 신혼집에서 그 짓을 했겠거니 생각하니 앞으로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처가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결혼식 올린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 저 사람도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 놀라시지도 않더군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건가 싶어서 처갓집으로 가서 물었더니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간남 놈이 돈도 요구하고 협박을 하니 저에게 말하기는 어려워 장인어른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더군요.
순간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가관인 게 제가 막 따졌더니 제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그런 거니 용서하고 잘 살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작정하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일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항상 처갓집에 가면 일부러 더 웃고 일손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갓집에서는 제가 호구처럼 보였나 봅니다. 당연히 와서 딸아이 데리고 갈 줄 알았나 본데 저도 외롭게 했다니 네가 잘했어야 한다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못 참겠어서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문자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혼자 있는 집에서 허탈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결혼 전에 몇 번 실수인 건데 이번만 제가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가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상간남 놈한테 이제껏 수모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미워 죽겠어서 다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 소송 저 소송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지만 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